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어 공부를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약 20년 정도 일본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소개하는 책은 거의 다 절판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책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는 실력이 향상되는데 그러고 나면 한동안 정체기를 겪게 되죠. 그럴 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라 중급, 고급 단계의 학습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초급 단계에서 문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생 때 수업에서 사용하던 교재였고요. 지금은 절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주라는 주인공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수업을 듣고 쇼핑을 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송별회를 하는 상황까지 일련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회화책입니다. 또 문장 자체가 일본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 제가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정중체의 회화문이 앞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중체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만 뒷부분에는 같은 내용의 반말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정중체와 반말체 모두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상대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8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 있는 18과의 회화문 모두를 외웠습니다. 이 책은 수업에서 사용했던 교재여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 책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교수님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매 시험마다 4개에서 5개의 과를 본인이 하나 선택하고 하나는 시험 당일 교수님이 랜덤으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혼자 나가서 외워서 말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외우는 건 아니고 한국어 번역본을 보고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 시험 볼 때 한국어 번역본 없이 정말 5개의 과를 통으로 다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너무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 시험 볼 때도 왠지 다른 친구들이 기대를 할 것 같아서 번역본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4번 시험을 봤는데 그 4번을 모두 다 통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있는 18과의 회화문 전체를 다 외우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책 하나를 선택하거나 유용한 표현을 모아놓은 유튜브 영상의 문장을 통으로 많이 외워두시면 회화 실력이 많이 느실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자연스러운 표현인 자료를 선택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이 책인데요. 이 책으로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건 제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일상적인 일본어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제 스스로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중급 단계, 고급 단계 학습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2단계 학습자분들께서 서점을 가서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찾아봐야지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대부분의 일본어 교재가 초급 또는 중급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위 단계의 일본어 학습자분들께서는 아마 좋은 교재를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저 역시도 서점에 가봤더니 모르는 거 반, 아는 거 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전 전체를 다 외워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저희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긴 한데 사전을 외우려고 봤더니 종이가 너무 얇고 또 사전이 그렇게 가독성이 좋게 쓰여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속하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 발견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되었고 상용 한자가 이때는 1945자였는데 지금은 2136자로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투박하고 많은 양의 한자가 담긴 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방식은
바로 깜지인데요. 일본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TV를 보면서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저는 TV 중독인데 TV를 거의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에 한 가지를 좀 답답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이 단어를 외웁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깜지를 했는데요. 제가 뭔가를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한자는 손으로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깜지를 하는데 10권 정도 이런 깜지를 했었고 지금은 일본어 대신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요즘에는 태블릿으로 글씨를 쓸 수 있어서 저는 아이패드에 이렇게 쓰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 TV를 보면서 단어를 외우는 게 거의 취미라서 단어를 외우는 게 목적인지 재미있어서 그냥 하는 건지 모를 정도가 됐는데 아마 이거는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단어를 외울 때 하나하나 완벽하게 외우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씩 쭉 보고 넘어갔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이 책을 5번에서 6번 정도 쓰면서 완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단어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저와 꼭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 공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LPT 시험 준비를 하면서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이 교재 역시 절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하실 수 없을 거고 지금 이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급이라고 쓰여져 있죠. 2010년도부터였던가요? N1급, N2급으로 바뀌어서 이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저는 3급, 2급, 1급 다 이 책의 시리즈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안에가 굉장히 깨끗하죠. 저는 일본어 전공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 서재를 보면 일본어 학습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어 교재가 더 많은데 영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늘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책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어 공부에서는 책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교재든 한 번만 읽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봐도 봐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학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저는 문제를 풀 때도 책에 직접 쓰지 않고 연습장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러 번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거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문법, 어휘, 듣기, 독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서 자격증 시험 관련 교재를 보니까 각 파트마다 나눠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고급 단계의 일본어 학습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2단계부터는 이제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한 장씩 프린트해서 일단 텍스트를 공부했고요. 문법적인 것들 그리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단어장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텍스트를 한 장씩 공부를 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매일 소리내서 1시간씩 읽었어요. 처음에는 자료가 적으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1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 텍스트를 한 번씩은 다 읽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많아지면 그걸 한 번에 다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읽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못 읽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외우려고 노력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읽었던 표현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굳이 단어장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소리내서 읽으실 때 내용과 표현에 집중해서 읽어야겠죠.
저는 이 텍스트를 필사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필사한 자료를 보시면 빨간 펜으로 체크해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때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노트 테이킹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어떠한 내용을 노트 테이킹에 담으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위에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을까라는 고민도 이 필사를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필사만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필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텍스트를 바꿔보는 것도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단기간에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켰다라는 영상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될 수는 있어도 그 실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습관적으로 하기도 했고, 또 일본어가 좋아서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일본어가 진짜 지겨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기분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애니나 일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 자체는 좋아해서 일본 드라마를 자주 봤는데, 일본 드라마는 기분 전환용이었지 공부 자료로 직접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건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같은 드라마를 여러 번 반복해서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순수하게 즐기는 목적으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공부 방법 중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는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